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주들 살펴보시고 오셨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죠.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장 금요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창고 업종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를 지금 웃돌고 있는데요. 내년 실적과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의 그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쏟아짐에 따라서 개별 종목으로 계속 그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제 장 끝나고 발표한 소니가 앵거로 인해서 5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고요. 교세라, 코마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40% 넘게 증가를 해가지고 기업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자민당이 7월달 참여연 선거 공약으로 법인세율 20%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돌발 악세가 없는 한 주가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달러의 그 99엔대에서 엔 하락세가 약화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황금 연휴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은 혼다와 화학과 같은 업종 대표주 18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어서 일본의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소비시장이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화랑세를 타고 있는데 이제 지난 15년간의 디플레이션 헤쳐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는 그 코어 CPI가 빠르면은 6월달 전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거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럽니다. CPI 영향이 큰 그 가솔린이라든지 등유와 같은 석유 제품이 3, 4월 달에는 그 좀 약하지만 그 5월과 7월 달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전기 요금 인상도 유가 상승 뿐만큼이나 물가의 그 중요 요인이 됩니다. 대형 전력 회사가 두 곳이 5월달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수입 그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료 가격이 지금 인상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어 CPI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7월 26일, 그리고 2주 뒤에는 8월 12일 날은 연평균 3%대 그 성장이 예상되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CPI 그리고 고성장이라는 일본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라든지 소비 심리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월 전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일본의치가 나옵니다. 8시 30분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제조 PMI 그리고 BOJ 금리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일본 쪽 이슈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중국 쪽 보도록 하죠. 소장님, 오늘장 중국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은 그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정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금융주나 부동산, 경기 민감주와 같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높은 산업들이 아무래도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나 UBS 같은 경우에는 중국 A주가 지난 그 상절간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제 적정 매수 가격대가 왔다는 보고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2100선대가 저평가된 수준인 만큼 아무래도 주가 조정 시에는 신용 도시와 환경, 인터넷, 통신업종 쪽으로 계속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중국이 도시화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10개 부서가 공동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전국 도시화 발전 계획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획안에 따르면은 전국 한 20개 성시 그리고 180개 지급
이상의 도시가 도시화를 추진한다 그럽니다. 이번 도시화의 최대 수혜는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설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생태 문화 개념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집약 그리고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가 필요한 만큼 해당 분야의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경과 관련된 공기 정화기, 그리고 첨단 교통 시스템, 오폐수 처리 시설, 에너지 절감 장치, LED, 가상 이동 통신체, 통신산업, 그리고 인프라 정비뿐만 아니라 전기 축전기와 같은 쪽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규모 스마트 시티 건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사업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10년간 중국이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한 7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기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 산업 투자 펀드들의 중국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일찍 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중국 진출도 이제 활발해질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